오늘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예상대로 전 과목에 걸쳐 매우 어려운 시험 불수능이었는데요. 역대 최고난도였던 국어 영역을 비롯해 다른 과목들도 표준 점수 차이가 심해 이 다가오는 정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수험생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결과로 정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네.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입시 선생님으로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수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선생님 같은 입장으로 왔는데요. 일단 역대 최고이자 최악의 난도를 자랑했던 국어 영역은요. 1등급 컷에 걸친 학생과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무려 18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만점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150점으로 전례가 없는데요. 다른 과목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1등급 점수가 가형은 지난해보다 3점, 나형은 1점 높아졌고요.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라 90점만 놓으면 모두 1등급이지만 지난해 10%를 넘겼던 1등급자 비율이 올해 5%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 평가원에서도 어제 이 등급 컷을 발표하면서 이 죄송하다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수능이 좀 지나치게 어려워서 이 정시 전략을 짜기가 어려워졌는데 이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표준 점수를 잘 모르는데요. 보통 원점수만 생각을 하죠. 원점수라는 거는 100점 만점의 일반적인 점수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에도 당연히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원점수와 등급보다는 표준 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정시에서 쓰이는 점수가 바로 이 표준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점수라는 건 난이도를 고려한 점수인데요. 이거를 몰라서 학생들이 많이 혼란을 겪는데 특히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과목을 망쳤어도 국어 점수를 잘 봤다면 충분히 만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본인이 모든 과목에서 딱 1등급 컷에 걸려서 전 과목이 1등급이라고 할지라도 국어가 고득점이고 다른 과목이 아쉽게 2등급 후반이 된다면 오히려 후자의 학생이 훨씬 더 표준 점수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전 과목이 1등급인 학생보다 그러니까 국어를 점수가 높게 받는다면 이 다른 또 등급은 한 2등급 정도 받아도 또 충분히 또 상위권 대학을 또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또 있다고요. 표준 점수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대학교별, 과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이 반영 비율이라는 건요. 표준 점수 똑같은 1점이라도 반영 비율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쉽게 말하자면 국어 반영 비율이 30%고 탐구 반영 비율이 10%라면 국어 표준 점수 1점이 탐구 과목의 3점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반영 비율이라는 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반영 비율이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학부는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인데요. 본인이 수학 점수가 좀 더 높다면 한국외대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고요. 탐구 점수가 높다면 가톨릭대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상위대학으로 갈수록 이 국어 반영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수능 국어가 매우 또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변별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준 점수와 이 반영 비율을 고려해라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눈치 싸움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눈치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불수능이라고 어려운 수능이 될 경우엔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오히려 편해집니다. 그냥 내가 시험을 잘 봤으니까 지원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시험이 어렵다면은 중하위권은 찍어서 맞추는 문제 하나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 평소 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첫 시간 과목이었던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망쳤을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도 영향을 미쳐서 본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잘하던 학생들이 평소보다 시험을 못 봤다는 생각에 하향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인기 학과들의 자리가 빈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전략적으로 잘 노리는 눈치 싸움이 생긴다는 건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시험일수록 소신 지원이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웬만하면 소신 지원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을 하나 끝냈다 싶었는데 또 공부하고 전략을 세우고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